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공공의 적으로만 여겨진 스트레스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며 심지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나를 비롯한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와 의사, 과학자들은 스트레스가 해롭다라고 말해왔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평범한 감기에서 심장병과 우울증 중독 등 온갖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세포를 죽이고 DNA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1998년 어떤 연구에서 미국 성인 3만 명에게 한 해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물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제시했다. 8년 뒤 당시의 연구원들은 3만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사망을 알아내기 위해 공식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나쁜 소식부터 전하자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다. 그런데 내 주위를 사로잡은 결과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던 사람들만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기록했지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사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기록된 사람들보다 낮았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스트레스만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믿는 믿음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8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18만 2천 명의 미국인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믿음 때문에 조기 사망했음을 발견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은 사망 원인 15위를 차지했고 피부암과 에이즈, 살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짐작하다시피 이 연구 결과에 나는 크게 당황했다. 스트레스가 위험한 경우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믿고 있을 때뿐이라는 연구 결과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믿음과 신뢰에 대한 실험으로 예일대학교에서 시행한 결과가 있다. 중년의 피험자들을 이후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화 과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에 비해 평균 7.6년을 더 살았다. 이 수치가 뜻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건강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같은 명백하고 중요한 보호 요인의 상당수는 수명을 평균 4년 이상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타인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듀크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55세 성인 중 60%는 해당 연구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어 반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소적인 관점을 보이는 사람들의 60%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로 인해 나는 일부 믿음들이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 덕분에 스트레스에 관한 나의 사고방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영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심지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으로 무조건 피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심지어 이를 포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잘 포용하여 수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첫째, 도전이나 시련에 직면하도록 의욕이 샘솟는다. 둘째, 스트레스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탈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의 경험이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넷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인도한다. 눈뜨는 인생의 한마디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결코 통제하지 못한 채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자신을 지나치게 쥐고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나 불청객 또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동업자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스트레스와 나와의 의미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즉,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의미 속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고, 심지어 이를 포용할 때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아픔을 성장과 도전의 의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이나 독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과 용기를 주는 또 다른 나의 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포용하고 수용하여 인생의 도전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봅시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이며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는 잠깐 스쳐가는 손님이다. 나에게 힘을 주는 전원의 힘이며 나의 잠재력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이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공공의 적으로만 여겨진 스트레스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며 심지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나를 비롯한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와 의사, 과학자들은 스트레스가 해롭다라고 말해왔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평범한 감기에서 심장병과 우울증 중독 등 온갖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세포를 죽이고 DNA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1998년 어떤 연구에서 미국 성인 3만 명에게 한 해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물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제시했다. 8년 뒤 당시의 연구원들은 3만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사망을 알아내기 위해 공식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나쁜 소식부터 전하자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다. 그런데 내 주위를 사로잡은 결과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던 사람들만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기록했지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사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기록된 사람들보다 낮았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스트레스만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믿는 믿음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8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18만 2천 명의 미국인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믿음 때문에 조기 사망했음을 발견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은 사망 원인 15위를 차지했고 피부암과 에이즈, 살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짐작하다시피 이 연구 결과에 나는 크게 당황했다. 스트레스가 위험한 경우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믿고 있을 때뿐이라는 연구 결과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믿음과 신뢰에 대한 실험으로 예일 대학교에서 시행한 결과가 있다. 중년의 피험자들을 이후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화 과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에 비해 평균 7.6년을 더 살았다. 이 수치가 뜻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건강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같은 명백하고 중요한 보호 요인의 상당수는 수명을 평균 4년 이상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타인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듀크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55세 성인 중 60%는 해당 연구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어 반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소적인 관점을 보이는 사람들의 60%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로 인해 나는 일부 믿음들이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 덕분에 스트레스에 관한 나의 사고방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영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심지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으로 무조건 피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심지어 이를 포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잘 포용하여 수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첫째, 도전이나 시련에 직면하도록 의욕이 샘솟는다. 둘째, 스트레스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탈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의 경험이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넷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인도한다. 눈뜨는 인생의 한마디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결코 통제하지 못한 채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자신을 지나치게 쥐고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나 불청객 또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동업자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스트레스와 나와의 의미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즉,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의미 속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고, 심지어 이를 포용할 때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아픔을 성장과 도전의 의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이나 독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과 용기를 주는 또 다른 나의 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포용하고 수용하여 인생의 도전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봅시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이며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는 잠깐 스쳐가는 손님이다. 나에게 힘을 주는 전원의 힘이며 나의 잠재력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이다. 감사합니다.